넓은 대륙을 차지한 광개토 대왕. 고구려 5세기.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침략했어요.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어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을 지켜라. 고국원왕은 친히 군사들 앞에 나서서 외쳤어요. 그때 백제군이 쏜 화살이 고국원왕의 가슴에 박히고 말았지요. 폐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폐하. 태자 구부가 달려왔지만 이미 왕의 숨소리는 희미했어요. 태자 구부가 왕위에 올라 소수림왕이 되었어요. 당장 백제한테 복수를 하는 건 위험해. 먼저 전쟁으로 엉망이 된 나라를 안정시키자. 소수림왕은 지혜롭게 결심했어요. 전진에서 승려 순도가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전진, 중국 북쪽에 있던 나라, 수도는 장안. 소수림왕은 이를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도록 했어요. 2년 뒤에는 동진에서도 승려 아도가 찾아왔지요. 동진, 중국 남쪽에 있던 나라, 수도는 남경. 소수림왕은 초문사라는 절을 지어 순도에게 맡기고 아불란사란 절을 지어 아도에게 맡겼지요. 이렇게 해서 전진과 동진은 고구려와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소수림왕은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인재를 키우려면 앞선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백제에 복수하지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소수림왕의 동생 이련이 왕위에 올라 고국양왕이 되었어요. 고구려의 병사들아,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 나아가라! 고국양왕이 이끄는 용맹한 고구려군은 많은 땅을 되찾았지요. 아들아, 네가 이끌어갈 고구려는 더 크고 위대해야 한다. 예, 고구려를 하늘 아래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겠나이다. 고국양왕의 말에 왕자 담덕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고국양왕은 남쪽으로 가서 백제의 침략을 미리 막아냈어요. 18세의 왕위에 오른 담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고구려의 병사들은 들어라. 마침내 할아버지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다. 광개토 대왕은 순식간에 백제로 쳐들어가 많은 성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백제의 관미성으로 쳐들어갔지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관미성은 가파른 절벽 위에 있었어요. 장수들은 군사를 7방면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공격하라. 작전은 크게 성공해서 관미성은 고구려의 손에 넘어왔어요. 광개토 대왕은 평양성에 9개의 절을 지어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무사를 빌었어요. 불교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자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를 얻었죠. 광개토 대왕은 관리 제도를 새롭게 고쳤어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광개토 대왕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위대한 고구려와 백성들 생각뿐이었지요.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했어요. 남쪽 국경에 7개의 성을 새로 쌓았지요. 과연 백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백제의 진무장군이 수곡성을 향해 쳐들어왔어요. 광개토 대왕은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백제군을 성 바깥의 골짜기로 꿰어내라. 수곡성은 고구려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었지요. 공격하라! 백제군은 도간에 든 쥐다. 남김없이 무찔러라. 광개토 대왕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백제군은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백제의 아신왕을 무릎 꿇리겠다.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군은 거친 파도처럼 남쪽으로 쳐들어갔어요. 순식간에 많은 성과 마을을 빼앗고 수도인 한성까지 밀고 갔지요. 아신왕은 성에서 나와 항복했어요.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1000명의 포로와 예물을 바쳤어요. 한편 아신왕은 신라를 치려고 일본과 가야를 끌어들였어요. 다급해진 신라의 내무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지요. 도와주세요. 신라가 위태롭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보내 일본과 가야를 몰아냈어요. 내무왕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나라를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 되어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사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무왕은 왕족인 실성을 고구려에 보냈어요. 내무왕의 마음을 고맙게 받겠소. 고구려에 왔던 실성은 9년 후에 신라로 돌아가 왕이 되었어요. 신라는 더욱더 고구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북쪽의 후연이 고구려 땅을 침범했어요. 무엇이? 우리 고구려 땅을 700리나 빼앗았다고? 내가 직접 달려가 후연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말겠다. 광개토 대왕은 후연 땅 깊숙이 있는 숙군성을 향했어요. 용맹한 고구려 군사들이여, 숙군성을 공격하라! 광개토 대왕은 우렁차게 소리쳤어요. 고구려 군사의 칼날은 바람 같았고 창은 번개처럼 빨랐지요. 숙군성은 고구려군에게 넘어가고 이로써 요동 땅은 고구려의 땅이 되었어요. 하지만 후연은 또 쳐들어왔어요. 진격하라! 고구려에 빼앗긴 요동 땅을 되찾아야 한다! 후연의 왕은 안간힘을 다해 외쳤어요. 하지만 추위와 눈보라가 후연을 가로막았어요.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후연의 군사들은 하나하나 쓰러져 갔어요. 결국 후연의 왕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갔지요. 광개토 대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한 요동은 고구려의 땅이었어요. 후연의 왕이 고구려 출신인 고운의 손에 죽고 나서 후연은 북연과 남연으로 갈라졌어요. 고운은 북연의 왕이 되었지요. 광개토 대왕은 고운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간 고구려와 후연은 여러 차례 싸웠소. 하지만 북연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소.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백성들을 쉬게 해주고 싶었지요. 광개토 대왕님의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고운도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하루는 광개토 대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거련을 태자로 삼겠노라. 태자를 잘 받들어 고구려의 앞날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번에는 태자를 불러 다짐을 받았어요. 태자는 들어라. 모름지기 한 나라의 제왕은 무엇보다 백성들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광개토 대왕은 평양성 동쪽에 6개의 성을 더 쌓았어요. 그러고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했지요. 고구려는 옛 고조선의 영토를 모두 되찾았어요. 요동지방과 한강 이북을 손에 넣었지요. 광개토 대왕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도 고구려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강 남쪽까지 진출했어요. 이리하여 고구려는 최고 전성기를 누렸답니다. 넓은 대륙을 차지한 광개토 대왕.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제19대 광개토대왕은 왕위에 오른 뒤 쉬지 않고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하여 수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고 왕의 동생을 비롯해 신하 10명을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이에 아신왕은 치욕을 갚고자 외와 가야를 끌어들여 신라의 도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광개토대왕은 오만의 군사를 보내 신라에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을 몰아냈습니다. 고구려가 남쪽을 평정하는 사이 모용시의 후연은 북쪽의 고구려 땅 700리를 빼앗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에 맞서 요동 땅을 되찾은 뒤 남연과 외교 관계를 맺고 후연을 견제하여 요동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북쪽과 동쪽으로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평양에 9개의 절을 지어 불교를 전파하였고 중앙관직을 개편하여 정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여러 상을 쌓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고구려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힘쓴 광개토대왕은 412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제20대 장수왕이 즉위하면서 5세기의 고구려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무려 6.39m에 달하는 광개토대왕릉비는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들은 광개토대왕릉비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지우는 등 비석의 앞쪽 면을 일부러 망가뜨렸습니다. 일본인들은 비석에 새긴 글을 조작하여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임나 일본부설이란 3세기 중엽의 외인들이 임나, 가야를 차지하고 외왕이 사만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왕이 백제와 신라에 속하지 않은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백제와 신라를 간접적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말의 역사학자 정인보는 오히려 고구려가 외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물리쳤고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훼손되지 않은 비석의 면에는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과 고구려의 건국신화, 고구려 왕의 기록, 광개토대왕릉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이 훼손되어 안타깝게도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오랜 준비가 낳은 위대한 업적. 이 이야기는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정복 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대단한 업적은 조상 대대로 오랜 기간에 착실히 준비하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고국원항에서 광개토대왕에 이르기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훑어보면 그 착실한 준비 과정과 완성이 또렷이 보일 것입니다. 고국원항의 실패와 소수림왕의 대응. 고국원항은 백제에 패하고 싸움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졌습니다. 그래야만 북쪽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중국을 통해서 백제를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학을 세워 인제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소수림왕은 고국원왕의 원수를 서둘러 갚기보다 나라의 힘을 더 강하게 다지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고국양왕의 출정과 자식 교육. 고구려의 힘을 키우던 소수림왕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의 동생 고국양왕이 드디어 전투에 나섭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이때 고구경왕은 태자 담덕, 훗날 광개토대왕과 함께 전투에 나섭니다. 광개토대왕이 불과 18세의 왕위에 올라 정복 전쟁을 벌인 것도 이처럼 어린 시절에 제왕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권왕 때에 패배한 후 소수림왕 때에서 나라 힘을 키우고 고구경왕 때에 와서 그 기회를 잡았으며 고구경왕의 아들인 광개토 대왕 때에 이르러 마침내 정복 사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드넓은 땅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광개토 대왕은 백제에 대한 복수를 계기로 남쪽으로 세력을 뻗쳤지만 요동 지역으로도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광개토 대왕은 절을 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관리제도를 고쳐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후연과는 전쟁이 아니라 우호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했으며 태자를 교육하고 성을 단단히 쌓아 훗날을 대비했습니다. 39세에 세상을 뜬 그는 20년도 채 안 되어 고구려를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구권왕이 목숨을 잃은 뒤 3대를 이어오며 피나게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요동성은 어떤 곳일까요? 요동성은 만주 요양 지역에 있는 고구려의 성입니다. 광개토 대왕 때 세워진 요동성은 모용이가 공격했을 때에도 후에 수나라가 612년과 613년에 113만 대군을 앞세워 공격했을 때에도 함락되지 않은 뛰어난 성입니다. 수나라에 이은 당나라의 태종이 645년에 포차와 충차 등을 동원해서야 겨우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요동성은 200년이 넘도록 고구려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장군총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현재 중국 길림성 지반현 용산에 고구려 시대의 돌방 돌무지 무덤인 장군총이 있습니다. 장군총은 이미 오래전에 도굴되어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덤이 매우 크고 주변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어 광개토 대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수왕의 무덤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313년 고구려 낙랑군 정복. 371년 백제 평양성 전투. 372년 고구려 불교 전래 대학 설치. 391년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 왕위 오름. 400년 고구려 백제 가야 일본 연합군을 물리침. 405년 백제 왕인 일본의 논어 천자문 전함. 412년 고구려 제20대 장수왕 왕위 오름. 끝까지 신라에 충성한 박재상. 신라 5세기. 내무랑이 신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일본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백제의 죄를 알려줄 테니 왕자를 보내시오. 왕은 고민 끝에 셋째 아들 미해를 보냈어요. 일본왕은 미해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후 내무랑의 뒤를 이은 동생 실성왕이 세상을 떠나자 내무랑의 큰아들 진우랑이 신라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왕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눌지왕은 또 다른 동생 보혜를 고구려로 보냈어요. 보혜도 고구려에서 돌아오지 못했지요.
하루는 눌지왕이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문득 동생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인의 동생들을 구해올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박재상이라면 해낼 것이옵니다. 왕은 당장 박재상을 불렀어요. 박재상은 왕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를 따지지 않고 행동하면 충성이 아닙니다. 또한 죽느냐 사느냐를 알아보고 움직이면 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곧바로 실행하겠나이다. 눌지왕은 흐뭇해서 박재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믿음직한 박재상의 말만 들어도 슬픔이 가라앉았어요. 다음 날 박재상은 서둘러 고구려 땅으로 향했지요. 박재상은 고구려의 땅을 밟자마자 보혜를 찾아갔어요. 임금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다고 하자 보혜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죠. 약속한 날짜에 보혜는 탈출에 성공했어요. 당장 보혜를 잡아오너라! 장수왕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보혜에게 화살촉을 뺀 화살을 쏘았지요. 선량한 보혜를 차마 해칠 수 없었던 거예요. 눌지왕은 보혜가 돌아오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본에 잡혀있는 미해가 생각났거든요. 왕의 마음을 헤아린 박재상은 또 떠나야 했어요. 고맙소. 진정으로 고맙소. 왕은 희망에 부풀었어요. 박재상은 율포 바닷가를 향해 말을 몰았어요. 율포, 지금의 울산. 일본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번에 가면 무사히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었지요. 박재상은 집에 들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곧장 떠나자. 박재상의 아내는 남편이 일본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율포 바닷가로 뛰어갔지요. 하지만 박재상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어요. 박재상은 아내를 향해 말없이 손만 흔들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박재상은 먼저 왕을 찾아갔어요. 저는 신라의 박재상입니다. 신라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제 가족을 해쳤습니다. 그런 못된 나라를 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일본 왕은 한껏 기분이 좋아서 박재상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박재상은 미애와 함께 물고기와 새를 잡아 바쳤지요. 일본 왕은 매우 기뻐하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박재상은 미애에게 어서 떠나라고 했어요. 좋소. 그럼 함께 떠납시다. 저까지 떠나면 금방 들킬 겁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먼저 떠나십시오. 미애는 차마 그럴 수 없었지요. 왕자님께서 돌아가셔야 임금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미애는 하는 수 없이 홀로 배에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사람들이 미애를 찾아왔어요. 왕자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소. 어제 사냥을 다녀와 피곤하신 모양이요. 그들은 그냥 돌아갔다가 저녁이 되자 다시 찾아왔어요. 왕자님께서는 신라로 떠나셨다오. 소식을 들은 일본 왕은 급히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나 미해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지요. 일본 왕은 박재상을 잡아들였어요. 왜 미해를 돌려보냈느냐? 신라의 신하된 자로서 임금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네가 신라의 신하라고 하면 무거운 벌을 내리고 일본의 신하라고 하면 높은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박재상은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쳤어요.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일본왕은 펄펄 뛰면서 다시 한번 어느 나라 신하냐고 물었어요. 박재상은 주저하지 않고 신라의 신하라고 대답했지요. 박재상은 뜨거운 철판 위에 올라서서도 한결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느 나라의 신하냐? 나는 신라의 신하다. 일본왕은 박재상을 목도라는 섬에서 불태워 죽였어요. 박재상은 꼿꼿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어요. 미해는 무사히 신라에 도착했어요. 눌지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박재상은 언제 온다고 하였느냐? 박재상은 저를 무사히 보내려고 일본에 남았습니다. 왕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박재상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짐작했지요. 왕은 박재상의 아내를 국대 부인으로 삼고 박재상의 딸을 미해와 결혼시켰어요. 박재상의 아내는 남편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날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남편이 그리우면 세 딸과 함께 치술령에 올라갔어요. 치술령, 경주와 울산의 경계를 이루는 산. 그러더니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울다가 지쳐서 세상을 떠났어요. 박재상의 아내는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전해지지요. 치술신모란 치술령의 신령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끝까지 신라에 충성한 박재상. 박재상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제17대 임금인 내무왕 때 일본왕이 왕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무왕은 셋째 아들 미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왕은 30년 동안이나 돌려보내지 않았답니다. 한편 제19대 눌지왕 때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눌지왕의 동생 보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미해, 내무왕의 셋째 아들로 삼국사기에는 미사흔이라 기록되어 있음. 보혜, 내무왕의 둘째 아들로 삼국사기에는 복호라 기록되어 있음. 장수왕도 보혜를 돌려보내지 않았답니다. 눌지왕은 보혜를 구할 사람을 찾았는데 신하들이 삼나군 태수 박재상을 추천하였습니다. 박재상은 보혜와 도망쳤습니다. 이를 알아챈 장수왕은 군사 수십 명을 보내 뒤쫓았지만 군사들은 고구려에 있을 때 은혜를 베푼 보혜에게 화살촉을 뺀 화살을 쏘았답니다. 보혜를 만난 눌지왕은 미해가 보고 싶었습니다. 미해를 위해 당장 떠나 일본에 도착한 박재상은 신라왕이 아버지와 형을 죽여서 도망쳤다고 거짓말한 뒤 신임을 얻었습니다. 얼마 뒤 박재상은 미해를 탈출시켰으나 화가 난 일본왕은 박재상에게 일본의 신하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박재상이 그 뜻을 굽히지 않자 화형시켜버립니다. 훗날 눌지왕은 박재상의 아내를 국대 부인으로 봉하고 딸을 미해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신라 눌지왕은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눌지왕은 내무왕의 아들로 실성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내무왕이 죽자 눌지가 어린 탓에 내무왕의 동생 실성왕이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실성왕은 내무왕 때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적이 있어 내무왕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볼모, 나라 사이의 조약을 지키게 하려고 상대국에 머무르게 하는 왕자나 세력가. 그래서 왕위에 오른 뒤 고구려를 이용해 눌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성왕이 목숨을 잃고 말죠. 결국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눌지왕이 신라왕이 되었고 눌지왕은 고구려의 볼모로 간 보혜를 탈출시켜 고구려의 힘에서 벗어나려고 했답니다.
박재상, 김재상 어떤 이름이 맞나요? 삼국사기에는 박재상,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각각 재상의 성이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가 신라 귀족 출신임은 분명합니다. 보통 삼국사기 기록을 우선시하므로 박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충신에 보이지 않는 눈물. 충신의 수는 매우 많지만 박재상 같은 인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목숨을 걸고 외교 임무를 수행하여 임금의 걱정을 덜었고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충신의 면모를 보였답니다. 신하 박재상과 남편 박재상. 박재상은 고구려에 붙잡혀 있던 보혜를 탈출시킨 뒤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곧장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 이유는 보혜를 고구려에서 탈출시킨 일보다 미혜를 일본에서 탈출시키는 일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에서 인심을 얻은 보혜를 도망시키는 일은 비교적 쉬웠지만 일본에서는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고 일본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박재상은 미혜를 탈출시키기 위해 일본에 오래 남아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박재상은 개인의 감정보다 충신으로서의 자세를 더욱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상의 충절이 더 빛나는 이유. 박재상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당당하게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지요. 발바닥이 벗겨진 채 날카롭게 베어낸 갈대 위를 걷는 고문을 당하곤 했던 그는 결국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은 채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눈물 없이 나라를 위해 떠나간 충신. 이 이야기에서 박재상의 눈물이나 탄식, 애통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임금의 울음과 탄식, 아내의 애통함만 나올 뿐이지요. 충신 박재상은 눈물 없이 의연하게 떠나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슬픈 전설이 되고 말았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장사 벌지지.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망덕사지 남쪽 제방을 가리킵니다. 박재상을 못 만나고 돌아온 아내는 남천 모래벌판에서 울었는데 사람들이 박재상의 아내를 아무리 일으켜 세워도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장사 벌지지라고 불렀습니다. 은을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은을암은 새가 숨은 바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 일본 쪽을 바라보던 박재상의 아내는 망부석이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새가 되어 날아 바위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가 은을암으로 치술령이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망부석. 박재상의 아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치술령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간 박재상은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일본 왕에게 목숨을 잃었답니다. 박재상의 아내는 치술령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술령 정상에는 박재상의 아내가 변했다는 커다란 망부석이 있습니다. 346년 백제 제13대 근초고왕 왕위 오름. 356년 신라 제17대 내물왕 왕위 오름. 371년 백제 평양성 전투. 417년 신라 제19대 눌지왕 왕위 오름. 427년 고구려 장수왕 평양으로 도읍 옮김. 433년
낮의 동맹.